어우. 이렇게. 너무 많이 했어, 로이야. 그만해. 로이가 태어난 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간다. 아, 로이는 내 하나뿐인 내 유일한 분신, 내 아들의 이름이다. 어느 날 내 영상을 보는데 너무 불친절한 일방적인 영상들이 많은 것 같고 처음 올렸던 영상이 너무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기에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본 과거의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다. 연인이건 결혼한 사람이건 두 사람의 일은 어느 한쪽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니다.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듣게 된다면 내가 피해자의 모습이겠지만 해서 안 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제외하고는 전 남친도 본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연애하는 내내 항상 집에서만 하는 데이트에 외로웠고 그가 사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는 것까진 견딜만 했으나 나만 속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던 유흥업소 출입과 단톡방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대화들, 업소 종사자분들과 개인적인 연락하는 것까지 괴로운 상황을 여러 번 겪게 되면서 나는 그를 더 믿지 못하게 되었고 집착하게 되었다. 헤어졌으면 됐었는데 연애 초반에 내게 술집 간다고 양해를 구할 때 그때 헤어졌으면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내 책임이 크다. 온통 피해자의 모습을 했던 지난 내 모습은 그렇게 해야만 당시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버틸 수 있었고 유일한 수단이 분노와 복수심 그리고 폭로였던 것 같다. 나도 상대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쁨보다 고통이 짙었던 질긴 인연을 이렇게라도 상대가 끊어내줘서 오히려 그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목숨처럼 지킨 내게 생긴 소중한 가족이자 내 행복인 나의 가정을 반드시 지켜내고 싶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길 바라본다. 진심으로 나의 가정 앞에 나타나지 않아주길 간곡히 부탁해본다. 너무 예쁘잖아. 시작할까요? 아이고 이거 뭐야? 엄마만 봐? 엄마만 봐요? 엄마만 봐요? 엄마만 봐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유년기 시절 보통 아이와 별다를 것 없이 자랐던 나는 초등학교 시절 활발한 성격 탓에 소풍을 가면 항상 팀을 꾸려 댄스팀을 만들었고 아이들 앞에서 춤을 췄었다. 여자로 태어났으나 남자아이들과 더 잘 어울릴 정도로 활발하고 중성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였다. 그러다 첫 사회생활을 하며 그 성향은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겼다. 주변에 사람이 항상 많았고 남녀 불문하고 새로운 모임에 가도 항상 메인에 있을 만큼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고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았었다. 웃기는 얘기지만 규모가 큰 회사 안에서 나의 팬클럽?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 증명할 수 없지만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다. 철저히 나의 기준에서 도덕적인 면을 중요히 생각했던 나는 화려하고 재밌게 살았으나 연애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아무래도 성에 대한 가치관이 내게 컸고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썸은 타도 연애는 시작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다. 20대 초반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충격적인 큰 사건이었던
성범죄 사건을 겪게 되고 나서 나의 성향은 많이 바뀌게 되었고 더더욱 연애를 못하게 됐었다. 그렇게 짧은 연애를 제외한 긴 연애를 2번 했고 마지막 연애에서 로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웃긴 얘기로 그렇게 연애 시작하기 까다로운 내가 연애를 시작했던 계기는 터무니없는 데서 시작했다. 이런 내게도 소위 말해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도 받아보고 대기업 다닌 남자들, 또 직업이 전도사, 목사였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조리 다 거절하고 결국 선택한 남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남자였다. 내게 중요한 건 재력도 직업도 외모도 아니었다. 그런 거 있지 않나? 뭔가 짠하고 측은지심 들게 하는 남자. 나를 보는데 눈도 못 마주치고 삶 자체가 황폐해서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 아니 지금 생각하니 왜 이렇게 웃겨? 그런 사람을 보면 막 아니라고 바꿔주고 싶은 욕구가 솟구친다. 굳이 왜 그랬을까? 그런 것은 멘탈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난 아마 그때도 겨우 서 있을 만큼 회복이 더딘 상태였을 텐데 굳이 내가 왜 나섰을까? 미련하고 멍청한 행동을 했던 것 같다. 그렇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미치게 사랑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였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 결혼 정년기에 나이가 점차 늘어나고 여자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시대 아닌가? 나 역시 적지 않았던 나이였지만 결혼보다 아이는 갖고 싶은데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려면 남자를 찾아야 하는 이 거지 같은 시스템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가 조급해졌고 급하다 보니 안일했던 게 아닐까 싶다. 이제 와서 내가 임신을 원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병원 기록은 그때의 나를 증명하고 있다. 나는 꽤 오래전부터 임신에 대해 준비해왔고 아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연애를 쉽게 시작하지 않았던 것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도 연애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멍청한 생각.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또는 완전한 피임은 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 어떤 피임 형태에도 임신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연애를 다짐하고 시작하는 편이었다. 30대 초반을 지나 중반이 되었을 때 난 이미 연애를 하고 있었고 산부인과 검진도 주기적으로 받았었다. 삼전 검사는 물론 AMH라는 자궁 나이 검사까지 했었다. 나는 4.5로 20대 초반? 나이가 측정 안 된다는 아주 최상의 소견을 받았었다. 이미 몇 년 전 임신에 방해된다는 자궁근종 수술과 폴립 제거 수술까지 2번에 걸쳐 했었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까봐 초조했고 불안했었는데 이 감정이 추후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정신적 불안 증세로 나타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교제했던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만큼 강력하게 어필하거나 티내지는 않았었다. 그저 때를 기다렸고 진지한 관계인 만큼 미래에 대해 먼저 얘기해주길 기다렸으나 내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얘기했듯 이 관계가 끝난 것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며 이제서야 숨을 쉬고 다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 연애 당시 느꼈던 불안과 초조함, 불투명한 미래, 막연한 관계의 지속, 점점 늙어가는 나의 난소,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대상을 억지로 어떻게든 믿어줘야 하는 필사적인 노력까지 더는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이제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미혼모와 비혼모 그리고 싱글맘까지 아이를 혼자나 키우는 여자를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개다. 이 중 미혼모는 뭔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 비혼모로 많이 썼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싱글맘으로 쓰려 한다. 미혼모의 정의를 보면 원치 않은 임신이 된 여성이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간절히 원했던 임신이었다. 나의 얘기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부정적인 댓글도 그리고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나의 얘기가 악의적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또한 전 남친도 내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걱정했었지만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육아하는 지금까지 난 혼자서 모든 걸 해냈다.
임신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전 남친에게 금전적인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 물론 앞으로의 일들이 더욱 크겠지만 난 자신 있다. 지금처럼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로이를 지켜낼 것이니까. 보통 임신 막달부터 출산까지 대략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나간다. 나는 더군다나 임신 후 너무 큰 스트레스로 대학병원에 입원까지 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임산부보다 더 많이 들어갔다. 이곳의 입원비는 한 달에 500만 원이니까. 가족들에게 기대어 물질적인 지원을 공급받은 게 아니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감당했냐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과거에 조건 없이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듯 주변에서 말도 못하게 큰 도움을 주셨고 응원과 함께 지지해줬던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잊고 있었던 건강한 내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일깨워줬다. 과거에 나는 멋지고 건강했던 사람이었다고. 맞아. 가장 값진 내 자신. 내가 진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그동안 잊고 살아왔었다. 난 내가 잘 나갔던 시절에도 남을 돕는 후원을 계속했었고 교회 안에서 미혼모를 지원하는 후원금 역시 항상 참여했었다. 항상 선한 것이 가장 강하고 옳으며 나만 잘 되는 것보다 남도 잘 되게 돕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사람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가 행했던 선한 행동들이 내게 다시 되돌아온다. 넘어졌던 순간에도 내 주변 사람, 내 가족들은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나만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다.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나의 임신기간, 그리고 출산 후 이어진 여러 감정들, 이 모든 걸 감당하느라 내가 내게 제대로 된 칭찬조차 하지 못했던 것 같다. 잘 이겨냈고 잘했어.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영상 속 내 얼굴을 감췄다. 웃는 얼굴도 사라졌고 더는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 몰랐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내 얼굴을 비출 생각이다. 로이와 행복한 앞날을 영상 속에 담고 싶다. 임신 후 찐살이 아직도 10kg나 빠지지 않았고 이젠 제법 아줌마 티가 난다. 내 모습을 더 비추고 싶지 않아지는 게 맞는데 상관없어졌다. 너무 좋다. 지금 내 삶의 만족도가 너무 크다. 항상 웃을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주어진 나의 상황에 맞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낼 것이다. 내겐 나의 분신인 로이가 있으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 투명하고 맑은 로이를 보며 나도 배워가고 성장해 나간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리고 선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엄마인 내가 더 잘해야겠다. 유쾌하고 기분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한시 엄마가 될 것이다. 한시 가족 화이팅! 나의 로이 화이팅! 사랑해. Don't lose heart, your strength will still come. At the end of your wanderings, you'll see the grace that